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무려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자, 우리는 2023학년도에 이렇게 학생을 뽑겠다라고 입학 전형 계획 예고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넘버원 학교답게 약간 선빵 때리는 느낌이 있죠. 야, 우리 이렇게 뽑을 거거든 하고 딱 기준을 좀 잡는 맛이 있죠. 이 종합전형이 처음으로 좀 확대가 됐을 때도 서울대가 이런 짓을 좀 했고, 자, 취지는 약간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원래 이제 서울대가 이 국립대, 그 법인 전환이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정적으로 법인이 됐다고는 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그 국립대 같은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뭔가 이 불균형, 막 잘하는 애들만 뽑아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뭐 골고루 균형 발전 약간 이런 식으로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기회를 주고 비율도 거의 한 반대 50대 50 정도 뽑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뽑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교육부에서 야 니네 정시를 40%까지 확대해라 해서 그동안 미루다가 정시가 확대가 좀 결정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걸로는 좀 안 될 것 같다. 교육 시스템도 바뀌고 이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이 학생들 뽑는 전형도 좀 손을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아직 좀 러프한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이 모집 요강이 나오면 디테일한 부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의도로 이걸 만들었구나 요 정도는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특히나 야 나 내신은 올해 좀 잘 커버를 했는데 모의고사는 좀 자신이 없어 이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설레발이지만 지금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혹시나 재수를 하게 되면 해당이 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023학년도 입학 전형 개요입니다. 실은 서울대의 입학 전형은 굉장히 깔끔하죠. 수시 2개, 정시 하나, 끝. 논술 따위 없습니다. 100% 교과 전형도 없지요. 지금까지는 자 종합 딱 2개인데 직윤 일반고 전형입니다. 저거 1등 뽑는 전형 있었죠. 수능 최저 대빵 높은. 두 번째는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데 약간의 그들만의 리그 특목고 학생들이 쓰는 스펙 경쟁하는 수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수능을 봤죠. 일반 전형 아무나 수능 잘 본 사람 우리 학교 합격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수능 100% 전형이었는데 빨간색 보이시죠? 수능에 지역 균형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컨셉입니다. 정시를 뽑는데 학교별로 2명씩 전형을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만들 건가?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매년 입시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서울대 자꾸 얘기해봤자 나는 서울대 안 갈 건데. 그런데 서울대가 기준을 잡으면 그 밑에 있는 학교들도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조금씩 손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 얘기를 대부분의 입시를 다루는 채널에서 언급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2021학년도입니다. 올해죠, 올해. 서류 70에 면접 30, 2022, 2003, 7대3, 7대3은 똑같습니다. 그래. 서류 70%로 적당히 뽑은 다음에 면접을 봐서 최종을 결정을 하는데 이 서류에 아주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수능 최저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과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과 이 직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막 높아봤자 6대1이고 뭐 5대1, 6대1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능 최저 마치면 이제 2배수 안에 들어. 그래서 내신 때문에 까인다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거의 합격한다 뭐 이런 썰도 있었죠. 서울대 직윤은 1.3 넘어가면 떨어져 이런 거는 이과보다는 문과 쪽에 조금 더 맞는 썰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회입니다. 올해 고3 중에 서울대 쓰는 직윤 쓰는 친구들은 3등급이 3개만 있으면 됩니다. 원래는 몇 개냐면 2등급이 3개죠. 왜 내려갔냐? 써놨죠. 코로나랑 이 수능 성적의 수능 최저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발표를 그렇게 했으니 분명히 특혜를 보는 분들이 있겠죠. 내년엔 뭐가 되냐면 2등급 세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바로 요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의 핵심이죠. 자,
3합 7입니다. 우와, 2등급 3개랑 3합 7은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냐면, 야, 이거는 진짜 내가 정시로 스카이 정도는 찔러봐야겠어 라고 하면 그냥 거의 프리패스 정도의 굉장한 기준입니다. 자,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드릴 거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텍스트로 표현할까 하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몇 개 드릴 텐데, 약간 이제 퀴즈죠. 이렇게 내가 수능을 맞았다 그러면 서울대를 썼을 때 직윤의 수능 최저를 패스하느냐, 패스하지 못하느냐, 요걸 좀 설명을 드려서 예시 갖고 약간 Q&A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2022학년도 기준입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예를 들어 국수, 영, 물, 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1, 3, 1, 1, 3을 맞았다고 칩시다. 자, 기준이 뭐였냐면 2등급 3개입니다. 2등급 3개. 그럼 자, 2등급 이상이 3개니까 일단 국어가 패스가 됐죠. 1개. 수학, 가형 3등급이니까 안 되죠. 올해는 되는데. 영어 절대평가로 바꿨으니까 패스할 만합니다. 그리고 물리하고 지학 2를 합쳐서 1, 3이니까 평균 2등급이 되겠죠? 그럼 패스하느냐? 안 됩니다. 왜냐? 요놈 전부 다 2등급을 넘어서야만 평균 2등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뭐 때문에 떨어진다? 지학 2를 3등급 맞은 0.5점 때문에 얘는 불합격. 자, 그러면 똑같은 등급인데 뭐는 합격하냐? 1, 3이 아니라 나머지 똑같은데 물 1과 G2가 2가 돼서 평균 2등급에 맞춰졌죠? 그래서 지학 물리, 그러니까 지학 물리, 과탐 같은 경우, 사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둘 다 2등급을 넘어서 평균 2등급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합격. 합격이라기보다는 일단 패스. 자, 밑에 보십시오. 국수, 영, 물, 투 했는데 전부 5, 1등급을 맞았어. 얘는 합격하느냐? 불합격합니다. 왜냐? 같은 과목 2개는 또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불합격 사례고 파란색 박스로 표시해 놓은 게 이제 패스할 수 있는 이제 그 수능 최저를 충족한 샘플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합격, 요건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2021학년도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를 333을 맞고 물1, G2를 4를 맞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패스입니다. 왜? 올해 코로나 때문에 3등급 3개면 패스를 해줍니다. 한번 못한 점수는 아니지만 이 성적표가 솔직히 말해서 서울대 성적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33344인데 내신만 좋으면 이 친구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바로 올해입니다. 자, 심지어는 이렇게도 됩니다. 물1, G2를 3을 맞았고 수학을 4등급을 맞았습니다. 서울대 이과를 지원하는데 수능 봐서 4등급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국어랑 영어도 아주 잘하지도 않아요. 3등급, 2등급을 맞았어. 이래도 패스입니다. 다만 3, 4, 2, 1, 4를 맞았는데 이런 경우 1하고 4를 더해서 어떻게 되죠? 2.5가 되니까 됐네라고 하겠지만 4가 뜨면 패스가 되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올해 상황입니다. 적어도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서울대를 쓰고는 싶었으나 수능 체제 때문에 쓸까 말까 고민했던 학생들한테는 매우 찬스죠. 자, 그리고 2022학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 거죠. 지금 고2 학생들입니다. 자, 요거는 뭐가 좀 달라지냐면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자, 아까 첫 번째 페이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과탐이 1, 3 해서 평균은 2가 되지만 3이 뜨면 불합격. 내년에는 1, 3 떠서 평균이 2가 돼도 합격입니다. 요만큼 완화가 된 거죠. 이게 바로 2023학년이 되면 뭐로 바뀌느냐? 자, 이렇게 돼도 붙습니다. 국어, 영어, 물, 지를 다 2등급밖에 못 맞고 심지어는 수학, 가형을 5등급을 맞았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얘 빼고 둘 하면 6이죠. 3합 7 안쪽에 들어가면 합격. 다시 말해 패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능 최저가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제 밑에 보시면 국어가 3이야. 영어는 등급제니까 1을 맞았다고 칩시다. 이과 기준입니다.
그런데 수학을 겨우겨우 한 80점 맞아서 3등급을 맞고 물리력 진역은 무려 5등급을 맞았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더하면 7이 나오죠? 그러면 패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마 편집하시는 분이 화면을 띄워드리겠지만 이 샘플을 가지고 몇 번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서울대 최저를 이렇게 맞추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정시에서도 지균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지균 얘기를 자꾸 하지만 이제 요게 핵심이죠. 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작년 서울대 지균 입결인데 평균 충족률이 44%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이 빡빡한 수능 최저를 맞춘 사람이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자, 서울광역시 도지역 전체 다시 말해 수도권 서울이 있고 광역시 그다음에 그 외에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분리를 해보면 어떤 수치가 나오냐면 작년 거만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33.6%. 다시 말해서 한 10명 봤을 때 7명은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한 3명 남짓은 못 맞춘다 이 말이죠. 그게 33.6에서 40으로 갔다가 50.8이 되죠. 즉, 이 도심지에 사는 학생이 아닌 그런 학생들이 혼자 공부를 해서 서울대 지균을 패스할 만큼의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수치죠. 50.8이니까 못 맞춘 학생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에서는 지방 학생들이 좀 유리하지만 수능 최저 때문에 서울 학생들이 다른 버프가 생기는 현상이죠. 이걸 조금 완화하고자 서울대에서 2023학년부터 뭘 생겼냐면 자, 정시 일반 전형 이거는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건데 원래 있던 것도 조금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수능 100, 내년 수능 100, 내후년은 수능 100으로 2배수를 뽑은 다음에 교과평가라는 게 20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의 화두죠. 요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냐? 요겁니다. 수능 점수 정시. 요놈. 정시에 지역균형이라는 게 새로 생깁니다. 즉 학교별로 찬스 2명 정도의 티켓을 주고 정시에서 즉 수시에서 학교당 2명씩 정시에서 학교당 2명씩을 받아서 뭘 할 거냐면 수능 60에 교과평가 40점을 집어넣어서 수능도 보고 내신을 보겠다 이거죠. 정리를 하자면 정시에서 원래 있던 일반 전형 수능 100%였는데 거기에 20%의 교과가 들어가고 지규는 수능 100%였던 정시에서 40% 정도의 교과가 추가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정시 일반 전형부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80대 20으로 만들어내는데 20점을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원자 최고 최저차가 20점 이상, 즉 1등하고 꼴등하고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60점의 기본 점수를 준다. 그게 아니면 그냥 점수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균에서는 40이 되겠죠. 그럼 이런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점수 차이가 1등하고 꼴등하고 너무 많이 나면 45점 정도는 기본 점수를 주고 구분을 할 거고 점수 차이 별로 안 난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왔다. 15점 안쪽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줄 세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 평가라는 게 뭐냐? 좀 찾아봤습니다. 단순히 내신이 몇 %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조금 이제 독특한 제도가 되는데 뭐냐면 내신을 과목별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평가 등급이 뭐 A, B, C에서 뭐 10점, 6점, 0점인데 두 명의 평가위원이 이 친구 성적표를 딱 보고 좋아. 우리 거를 올리려면 이런 과목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뭐 기계공학과를 가는데 미적분을 안 들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리학과를 지원했는데 물리가 안 들려 있어. 물리2도 수업을 안 들었어. 이건 굉장한 페널티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과목을 들었을 때 학업 성취도를 A, B, C로 구분해서 평가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신 산출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A, B, C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를 맞거나 1, 2등급을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학년도 어쩌고저쩌고 쭉 돼서 교과 이수 현황,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과에 관련 있는 과목을 들어야죠. 그리고 교과 학업 성적, 당연히 들었으면 성적이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특의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친구의 교과 성적은 A, B, C 중에 A다, B다, C다 이렇게 점수를 매기겠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듭니다. 예를 A등급 평가 기준 사례 공대 기준으로 아무래도 초반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문과보다는 이 최저 맞추는 게 이과가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공대 기준으로 샘플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자 모집 단위 관련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했다. 자 공대 가려면 물리나 화학2 이런 거 좀 들어야 되고 기하나 미적분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냥 점수 따기 쉬운 과목만 들어서 학점만 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기차 교양 과목 성적은 뭐 기본적으로 국영수겠죠. 1등급이나 성취도 A를 받아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다는 게 학생부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되시겠습니까? 물론 입시 요강이 나오면 좀 디테일한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좋아 직윤 생겼다고 쳐. 그 다음에 뭐 교가 좀 들어간다고 쳐. 어차피 직윤을 쓰거나 서울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 수능을 퍼펙트하게 맞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학교 대신이 엄청 좋거나 얘기는 했지요. 근데 이제 유불리는 항상 시스템이 바뀌면 존재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 효과가 좀 있다. 아까 이 표 하나 보여드렸죠.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수능 고득점자 비율이 조금 적은 수치가 있었죠. 그거를 갑자기 20 몇 %에서 정시를 40% 이상으로 늘리다 보니 그 한 10 몇 %의 공백이 약간은 너무 급작스러운 수치죠. 그걸 좀 완충하는 효과로 내신의 반영 비율을 살짝 넣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말이죠. 정시 확대에 대한 부작용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은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요게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신이 좋았어. 내신이 좋았는데 수능 최저가 좀 부족해서 내가 서울대까지는 지원하지 못했던 선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졸업생이죠. 아무래도 수시 직유는 내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 현역 고3 학생들 전교 1등한테 이 티켓을 줄 확률이 매우 높죠. 반면에 정시에서 직윤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내신이 괜찮고 수능이 조금 불안했던 졸업생이 1, 2년 빡세게 공부를 해서 수능 등급을 뭐 예를 들어 올 이 정도만 딱 깔아놔도 이러면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찬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고민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운 산출 방식에 대한 훈련 우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바뀌었죠.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적어도 정시에서만큼은 수능만 잘 보면 끝 이랬는데 수시에서도 내신 보고 정시에서도 내신 보고 실은 실질 반영률이 5%도 안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에서 실질 반영률 5%다 그러면 뭐 그래 내가 딴 걸로 커버할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서울대만큼은 5%가 아니라 1%만 차이가 나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새로 나왔으니까 2023학년도 서울대 전형 계획 예고주 예고 일종의 예고편인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적어도 지금 고1 또는 고2에 재학 중인 특히나 지방에서 공부하는 내신 관리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희소식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변동사항 있으면 또 영상 올릴 테니 그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